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0.75%.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2067년 청년 한 명이 노인과 아이를 1.2명을 부양을 해야 합니다. 부양비가 120을 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정부도 결국 TF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저출산 관련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 하셨나요? 차트킹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북극항로 관련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주제를 북극항로 이제 시작인가? 라고 잡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동방과 KCTC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코너는 제 실력을 검증하고 여러분의 투자 실력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코너니까요.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분명 타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KCT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980억 정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러한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이러한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직 재료가 12월까지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첫 힘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는 반드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상한가 흐름이 나왔고 상을 닫지 못하고 풀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이런 조정 끝자락에서 분할로 진입을 해본다면 결국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이 종목 눌림 조정 시에 이런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양봉날에 올려드렸고 하루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밑꼬리를 줬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강력한 상한가가 나왔다가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다음날 밀려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3분의 481선 부근에 지지를 받고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만약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몇 프로입니까? 약 하루 만에 27%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다음 날에 제가 눌림 조정 구간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런 장대봉이 만들어지면은 그의 중심이나 중심의 하단 부분이나 그 상단 부분에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매할 때 또 하나의 힌트는 분봉상 장기 이평선들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이평선이라 함은 보통 120선, 240선, 480선, 960선 이런 선들을 의미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80선까지만 설정을 해놓고 흐름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80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는데 3분의 240이나 3분의 480선은 지지선으로 자주 이용되는 선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40선이나 480선에서 무조건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지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실전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런 이평선 부근에 지지가 닿는 흐름을 보고 입질 매수를 해보되 만약에 힘없이 깨져버리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 이평선인 480선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는 거고 이 또 마찬가지로 깨져버리면은 마이너스 1, 2% 안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날 때는 크게 수익이 나고 손절은 짧게 하는 좋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결국 수익은 확률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채널은 그 확률 높은 자리들을 매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입니다. 한 가구에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죠. 최근에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OECD 최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부양비는 37.6입니다. 청년 100명이 몇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37.6이라는 얘기는 청년 100명이 약 37.6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청년 100명이 68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독일은 55명, 미국은 53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지만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70명을 부양을 해야 되고, 이대로 가면 2067년도에는 청년 100명이 120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청년 1명이 노인과 아이 1.2명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양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경제가 멈춥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돌볼 사람들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와 연금이 무너지죠. 청년이 내는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군대도 의료도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근대 유럽, 현대 일본 모두 이런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인해서 경제 침체를 겪거나 패권을 상실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약속을 했고, 어제 나온 따끈한 뉴스인데요. 다음 주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 TF를 출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 의제화 시점이 시장에서는 정책 테마주들이 관심을 받는 그런 시점인데요. 저출산 테마주는 에르코스, 아가만 컴퍼니, 꿈비, 제로투세븐 등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은 에르코스였는데요. 이 종목을 막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시세 탄력성이 좋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락 시에는 리스크가 큰 자리에 있어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아가만 컴퍼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현재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상한가로 강력하게 올라가줬던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80%나 되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현재 자리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에 결국은 크게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혼자 매매를 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더 중시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출산 대선 정책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하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도 강력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갑자기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매집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맥주나 정책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승하다가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강력하게 하락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번에 이런 파란색 선인 22선을 돌려 세우고 안착을 했는데요. 다음 주 인구정책 전담 조직 TF를 출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를 앞두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놓은 것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랜 행보 끝에 강력한 이런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원래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 그런 초입 부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분봉도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현재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저점 라인에서 지지하고 현재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자, 이 종목 이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